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 문제풀이 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 현대 원자 모형과 양자수 파트이고요. 일단 34번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된 확률 불편을 나타낸 것을 가라고 한다.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오비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오비탈이 되겠고, 자, 수소 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양자수는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현대 원자 모형에서 4개의 양자수를 가지고 오비탈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가 오비탈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주 양자수, 소문자 n으로 표시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부양자수 또는 방위양자수, 우리가 소문자 L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자기양자수, 소문자 M, L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스핀 방향을 결정하는 스핀 양자수, MS로 표시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양자수고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양자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양자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기호는 소문자 N으로 표시한다. 자, 이제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35번을 보는데요. 그림은 원자 X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1s, 2s, 2p, x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첫 번째가 들어있는 전자의 주 양자수가 1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비탈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주 양자수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s는 주 양자수가 1이고 2s하고 2px는 주 양자수가 2에 해당되니까 가에 들어갈 거는 1s가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들어있는 전자의 부양자수가 1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부양자수가 0일 때가 s오비탈이죠. 그죠? 그리고 p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s, 2s, 2px 오비탈을 놓고 봤을 때, 자,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의 일단 주양자수, 주양자수하고 우리가 방위양자수라고 하는 부양자수. 그러면 1했으니까 주양자수 1, 얘는 2가 되겠고요. 방위양자수는 0, s오비탈이니까 0, p오비탈은 1이 됩니다. 그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찾게 되면 나는 2px, 다는 2s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s, 2px, 2s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번도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6번으로 넘어오니까 주양자수가 같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양자수가 같은. 그래 놓고 오비탈 가 물결 달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기억, 주양자수는 1이다. 자, 여기 보면 p오비탈이 가하고 나가 p오비탈인데 p오비탈은 주양자수가 얼마부터 있죠? 2인 L껍질부터 존재합니다. 1인 K껍질에는 1s 오비탈만 존재하죠. 따라서 얘는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1은 아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니은 에너지 준위는 가와 나가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p 오비탈, 3개의 p 오비탈, 즉 px, py, pg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는 다 같고 뭐만 다르다? 공간적인 방향만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인 가와 나는 에너지 준위가 같은 게 맞습니다. 맞고요. 자, 부양자수는 가와 다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가는 얘가 지금 px가 되겠죠, 그죠? 얘는 py 오비탈이고 얘는 s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가는 부양자수가 1이고요. 다는 부양자수가 0입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답은 니은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요.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7번을 봤더니 그림은 수소 원자. 자, 일단 수소 원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 양자수가 1 또는 2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가 나오면 이렇게 밑줄을 쳐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더 생각이 더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나다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주양자수 1 또는 2예요. 우리가 오비탈의 크기 또는 에너지를 결정하는 게 주양자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도 높아지지만 우리가 90% 이내, 전자 발견 확률이 90% 이내인 점을 경계선을 그었을 때 그 오비탈의 크기도 더 커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즉 주양자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에너지도 크지만 크기도 크다. 그러면 나는 1s 오비탈이 돼야 될 거고요. 다가 2s 오비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는 당연히 1, 그러니까 주양자수 1인 k 껍질에는 p 오비탈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2p, 지금 보니까 g축이죠. 2p g 오비탈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주양자수는 가는 주양자수가 2고요. 나는 주양자수가 1입니다. 그래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부양자수는 가는 부양자수가 1이고요. 가는 1이고요. 다는 부양자수가 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자기양자수는 나는 우리가 s오비탈의 자기양자수는 다 0이고요. 그래서 다도 0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 답은 디귿. s오비탈의 자기양자수는 무조건 0. p오비탈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어쨌든 s오비탈은 자기양자수가 0이라는 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7번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자, 3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8번인데요. 자, 일단 중요한 정보 수소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에서 다는 각각 이것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주 양자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살짝 좀 이따 다시 보고, 그러면 부양자수는 나가 다보다 크대요. 자, 이쪽에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s 2px, 3px가 있고요. 자, 주양자수가 있고 부양자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데, 자, 일단 1s는 주양자수가 1이고 2px는 주양자수가 2고요. 3px는 주양자수가 3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양자수는 1s는 0, 2px는 1, 3px도 1입니다. 이렇게 놓고 나니까 부양자수가 나가 다보다 크대요. 그러면 어쨌든 1 아니면 0인데 작은 건 무조건 누가 돼야 될까? 1s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부터 알 수 있는 건 다는 1s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는 2px나 3px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 지정이 됐으니까 가하고 나는 2px나 3px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근데 주양자수가 가가 더 크다고 했죠? 그러면 3px가 누가 돼야 될까? 가가 돼야 되고 2px가 나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나는 2px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파란색으로 할까? 맞고요. 자, 다는 자기양자수가 0이다. 다는 누구야? 1s 오비탈입니다. s 오비탈은 자기양자수가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가가 다보다 크다. 가는요 3px고요. 다는 1s예요.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가는 3이고 다는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준위는 가가 다보다 큰 게 맞습니다. 얘는 3px고 얘는 1s니까 주양자수 자체가 얘는 3, 얘는 1이잖아. 그래서 얘가 큰 게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도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원자 모형과 양자수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자, 2-3 우리 그 문제 페이지로는 11페이지고요.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할 때 규칙이 세 가지였어요. 싸움 원리,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채워져라. 두 번째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고 이 2개가 들어갈 때는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한다. 자, 세 번째는 훈트의 규칙이었습니다. 훈트의 규칙은 뭐예요?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채워진다. 즉 3개의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하나 채워지고 네 번째부터 짝을 이루면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39번을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자, 가부터 라는 학생들이 그린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다 라고 했습니다.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전자가 8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기억부터 보는데 가와 나는 모두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둘 다 1s 모두 채우고 2s 그 다음 채우고 2p에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싸움 원리 만족하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옆에다가 우리가 살짝 확대를 해서 자,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을 딱 놓고 나서 우리가 한번 얘네들이 어떤 걸 만족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가는 싸움 원리 만족했어요. 파울리 베타 원리도 만족했어요. 훈트의 규칙도 만족했습니다. 나는 싸움 원리 만족하고 파울리 베타 원리도 만족하고 훈트의 규칙도 만족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가는 이쪽 첫 번째 p 오비탈에 짝지은 전자가 있고요. 나는 세 번째 p 오비탈에 짝지은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p 오비탈은 에너지가 다 동일하고 방향만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p 오비탈에 먼저 들어가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도 나도 에너지는 똑같은 상태예요. 둘 다 바닥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억은 맞는 설명인데, 자, 달을 보니까 지금 여기 세 번째 여기 p 오비탈 첫 번째 p 오비탈을 보면은 서로 스핀 방향이 같은 전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움 원리도 만족했고 훈트의 규칙도 만족했지만, 자, 네 번째로 보니까 라는 지금 p 오비탈이 6개가 들어가야 꽉 차는데 이 6개를 다 꽉 채우지 않고 3s의 전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얘는 싸움 원리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 맞습니다. 라는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이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거는 불가능한 전자 배치이고 싸움 원리랑 그리고 훈트의 규칙에 어긋나는 거는 들뜬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를 해주세요. 자, 정리를 해주시고, 자, 정리를 할 동안 우리가 41번을 먼저 볼게요. 그럼 자, 41번을 먼저 보니까, 자,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G의 전자 배치이다 나와 있고요.
전자배치를 이렇게 오비탈의 기호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전자의 개수만 봐도 원자번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X는 전자가 2개, 2개, 5개, 총 9개입니다. 자, 이제 좀 확대를 해볼게요. 9개니까, 원자번호 9번. 누굴까요? 플루오린 되겠죠? 플루오린. Y는 지금, 2개, 2개, 6개, 2개, 총 12개입니다. 얘는 12번. 마그네슘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3번. 알루미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X부터 G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를 물어봅니다. 전자 kop질 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니? 얘는 K 껍질, L 껍질죠? K, L, M, K, L, M죠? K 껍질, L 껍질, K, L, M죠? 주양자수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최대 주양자수가 얘는 2고 얘는 3이고 얘는 3이잖아요. 얘는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찼고 얘는 세 번째 껍질, 얘도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Y는 3개고요. X는 2개니까요. Y가 X보다 큰 게 맞습니다. 자, 원자가 전자수를 물어봅니다. 원자가 전자수는 Y가 G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원자가 전자수예요. Y는 원자가 전자수, M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있고요. 빨간색으로 해볼까? M 껍질에 2개 들어있고요. 얘는 M 껍질에 3개가 있습니다. G는 M 껍질에 3개. 따라서 원자가 전자수는 Y는 2개, 2족이니까 G는 3개, 13족이니까 따라서 원자가 전자수는 G가 X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홀 전자수를 물어보는데 자, X는 지금 홀 전자수를 보면 가장 전자가 채워진 것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전자 오비탈만 확인하면 됩니다. 미안.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데 얘는 지금 EP의 전자가 5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채워져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따라서 홀전자수 몇 개일까요? 얘는 홀전자수가 1개입니다. 그리고 G를 확인하는데 지금 G는 p 오비탈에 지금 하나가 들어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p 오비탈에 지금 하나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홀전자수가 1이에요. 따라서 얘도 홀전자수가 1이지만 얘도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등호가 돼야 돼요. 등호가. 따라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홀전자수와 관련해서는 굳이 이렇게 매번 전자배치를 그리지 않더라도 얘가 몇 쪽인지만 알면 홀전자수가 나와요. 우리 족에 따른 홀전자수 얘기했었잖아요. 1족은 1, 2족은 0, 13쪽부터 1, 2, 3, 2, 1, 0, 1, 0, 1, 2, 3, 2, 1, 0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홀전자수 족에 따라서 외워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X는 L 껍질에 전자가 7개, 17쪽이에요. 17쪽이니까 1, 0, 1, 2, 3, 2, 1. 1이라는 거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고, G는 지금 M 껍질에 전자가 3개, 13쪽이에요. 그래서 1, 0, 1,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몇 쪽인지만 알아도 홀전자수는 굳이 우리가 전자배치를 그려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족에 따른 홀전자수 우리 저번에 수업 시간에 필기해 준 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와서요. 이제 40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탄소 원자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보니까 가는 싸움 원리를 만족한다 라고 했는데 가 전자배치를 보면 ES를 모두 채우지 않고 EP의 전자가 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싸움 원리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고 했는데 싸움 원리 1S 다 채우고 2S 다 채우고 2P의 전자가 찾고 훈트의 규칙에 따라서 전자가 P 오비탈의 전자가 찰 때 하나씩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따라서 다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맞습니다. 가에서 다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뭐예요? 한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2개 그리고 전자가 들어갈 때는
전자의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여야 된다. 그죠? 따라서 지금 보면은 가나다 모두 어긋난 아이가 없습니다. 어긋난 애가 없는 애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린이라고 준 거는 파울리 베타울리에 어긋날 수 있다라는 것도 힌트를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긋난 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2번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42번으로 오면은 다음은 이주기 바닥상태 원자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X와 Y의 홀전자 수의 합은 5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이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얘기한 건데 자, 족에 따른 홀 전자수 이거 외우고 있으면 참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족이 있고 홀 전자수가 있고요. 그래서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쪽까지 이렇게 놓고 나서 자, 1족 원소들은 홀 전자수가 1입니다. 2족은 0, 1, 2, 3, 2, 1, 0, 1, 0, 1, 2, 3, 2, 1, 0 이거 꼭 외워주라고 했죠. 그래서 족에 따른 홀 전자수 꼭 외워주시고요. 이렇게 놓고 났는데 자, 그래 놓고 나서 뭐래요? X와 Y는 홀 전자수의 합이 5래. 자, 두 개가 합쳐서 5가 나오려면 그죠? 어떻게 나와야 되니? 0, 5.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홀 전자수가 최대가 얼마예요? 15족 3입니다. 그죠? 그래서 0, 5는 안 되고요. 1, 4. 1하고 4를 더해도 5가 나오는데 4도 없잖아요. 최대 3이잖아요. 그러면은 2, 3. 그죠? 그러면 이 홀 전자수의 합이 5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은 뭐냐? X하고 Y가 홀 전자수는 얼마 2 또는 얼마이다? 3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보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서 X하고 Y의 홀 전자수는 2 또는 3이다. 그럼 2 또는 3인 거를 우리가 아래에서 찾아보면요. 14족, 16족, 15족 그쵸? 3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몇 족은 고정이야? 15족은 고정입니다. 고정이고 14족이 하나 있거나 16족이 하나 있거나 이 차이예요. 그래 놓고 나서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y가 x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2죽이잖아요. 그러면 전자 배치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일단 내가 여기다가 한번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2죽이 14족, 15족, 16족인데 일단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렇게 박스가 있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자, 일단 공통적으로 1s, 2s까지는 다 전자가 차죠. 지금 얘 C사조니까 탄소고요. 얘는 질소, 얘는 산소입니다. 탄소는 6번이니까 전자 배치를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질소는 7번, 얘는 8번이죠. 그러면 전자 배치하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짝을 이루는 이렇게.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따져볼게요. 14족은 하나, 두 개. p 오비탈 3개 중에서 2개만 전자가 차 있습니다. 그죠? 2개고요. 얘는 3개고요. 16도 3개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분명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수는 y가 x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일단 15적인 질소는 고정이야. 왜? 얘는 홀전자수가 3이니까. 그러니까 2인 i가 탄소 아니면 산소인 건데, 지금 p 오비탈 수가 질소하고 산소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는 될 수가 없다.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둘 다 3으로 같으니까. 따라서 y, p 오비탈 수가 y가 누구냐? 탄소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탄소고요. 얘는 질소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면은 X의 전자 배치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바닥 상태 원자 X는 누굴까요? 얘는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 6번 탄소의 전자 배치를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와 같은 거.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 우리 문제풀이 12페이지 2-4 주기율표와 관련된 문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 자, 2-4 주기율표 우리 문제 페이지는 11페이지예요. 자, 43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기율표에 대한 원격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라고 했고요. 자,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이죠. 맨델레프의 주기율표가 아니고 현대의 주기율표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되어 만든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 자, PS, Cl, 즉 인, 황, 염소, 아르곤은 모두 같은 주기 원소래요. 얘네들 모두 같은 주기 원소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 자, 플루오린, 염소, 브롬은 원자가 전자수가 같습니다. 플루오린, 염소, 브롬은 이겁니다. 그죠? 지금 2조합인 거고 아까는 2조합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들은 같은 족이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A, B, C 모두 옳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4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기율표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라고 했고요. 맨델레예프는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도 얘도 맞는 설명.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어 얘도 맞는 설명. 현대 주기율표에서는 세로줄을 조, 가로줄을 주기라고 해 얘도 맞는 설명도. 학생 A, B, C가 모두 설명을 맞게 했어요. 그래서 답은 A, B, C가 되겠습니다. 주기율표 파트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놓고 A, B, C, D 줬는데 이거 우리 그냥 원소 누군지 한번 찾고 시작할까? A 누구니? A는 수소, B는 산소, C는 나트륨, D는 염소. 이렇게 바로바로 자리만 봐도 어떤 원소인지 20번까지 외우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원소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원자가 전자수는 C는 1쪽이잖아요. 한 개. A도 1쪽이잖아요. 한 개. 따라서 많다가 아니고 같다가 되어죠. 자, 틀렸습니다. 니은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D가 C보다 크다. 자, 요거 맞는 설명이죠. 이거 어떻게 되니? 같은 주기에서, 그치?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이렇게, 그치?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진다.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커진다. 이거 우리 주기적 성질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니은은 맞아요. 자, B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지금 B는 뭐냐면 16조 원소예요. 지금 얘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전자가 6개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자가 전자가 6개니까 전자를 2개만 더 받으면 8개를 채워서 네온의 전자 위치,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46번이죠. 46번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46번으로 왔고요. 여기 지금 문제에서 정보 3주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금속이라고 하는 거, 홀전자가 1개라고 하는 거, 이 정보로부터 우리가 찾아내면 되고요. 일단 볼게요. 우리가 주기율표를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미니 주기율표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얘를 우리가 쫙 긋습니다. 그죠? 그래놓고 나서 지금 이쪽이 뭐예요? 금속 원소. 그리고 이쪽은 비금속 원소가 됩니다. 그죠? 물론 예외적으로 누구 이쪽에 있는 수소도 비금속 원소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그럼 보면은 어디까지가 지금 여기까지가 딱 나눠 가지고요. 이쪽은 금속이고요. 이쪽은 비금속입니다. 그죠? 이거 미안. 다시.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쪽과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 따라서 일단 비금속 원소다라고 했으니까 누군 탈락이야? 가하고 나는 탈락이네요. 그래 놓고 나서 홀전자수 나왔죠? 우리 홀전자수 한번 써볼까요? 밑에 1, 0, 1, 2, 3, 2, 1, 0 그죠? 따라서 홀전자수가 1개인 건 누구예요? 17번 17쪽에 있는 라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라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6번까지도 이렇게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계속 복습해 주시고요. 학생들 요거 틀리지 않도록 그죠? 실제 여기서 문제 많이 낸다고 했으니까 틀리지 않도록 복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